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46페이지죠.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우리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에 반해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예외는요,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나머지 지분들 1번, 3번, 4번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 2번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아예 등기 능력 자체가 없어요. 등기할 수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5번이죠. 7번입니다.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1번 상속 법률행위가 아니고요, 2번 법정갱신도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아니고,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물 분할의 합의 계약이죠. 특히 우리가 현물 분할, 협의행 분할에서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으로 봅니다. 교환 계약이에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고, 5번은 이거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 내지 행위가 있으면 바로 집합 건물이 성립됩니다. 우리 판례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에 구분 소유권으로 등기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런 합의체 판결이죠. 따라서 5번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8번 문제. 등기가 있어야 물건의 변동이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조심하시는데요. 일단 우리가 판결에서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형성 판결은 뭐냐?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말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재판상 분할이죠.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뭐예요? 형성권이니까요. 근데 1번을 보시면 판결이 안 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협의 분할의 협의예요. 다시 말하면 현물 분할의 협의. 이거는 뭐예요?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형성 판결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등기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9번입니다. 등기의 추정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 그러면 말소가 부적법하죠. 말소가 무효죠. 그러니까 말소는 안 된 겁니다. 말소가 안 된 거니까 그 권리의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등기를 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받고요. 따라서 등기 명의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형될 수 없다는 지문은 X입니다. 3번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거나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고요. 또 하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도 추정이 깨지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신축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고요.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4번은 뭐죠? X가 되죠. 5번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예외가 있어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유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요 등기 추정력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10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가 되면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첫째, 권리의 적법.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이러한 추정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무효인 거잖아요. 말소 안 된 거잖아요. 따라서 최종 명의자에게 추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4번,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의미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등기 명의자가 입증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추정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추정이 깨지려면 상대방 측에서 또는 전 권리자나 제3자 측에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추정이 뭐죠? 깨집니다.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일단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가등기 상태에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 5번 지문은 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지문이기 때문에 X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죠. 왜 유효한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처벌은 하지만 등기는 유효하고,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왜 하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유지지 않다. 그래서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됐으면 유효한데 안 됐단 말이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단 말이죠.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다면 이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로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대의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갑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최초 양도인은 뭘 해야 돼요?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틀린 걸 찾네요.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충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야 병은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2번 갑을 사이의 계약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됐다면 갑은 병합으로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에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되잖아요? 포되지 않으니까 갑은 병한테 말소 내지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갑은 을의 매매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명의로 소유권 유증 의무를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갑과 을과 병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에 병은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반드시 누군 동의해야 돼요? 갑. 문제 후반부에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이 매매 계약이 합의 해지됐다면 갑은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당연히 거절할 수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환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을은 건물을 샀죠. 그렇지만 인도받았지만 점유하지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그럼 누구 거죠? 갑 거. 1번 갑의 채권자 X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인데 물권자 청구 상대방은 누구죠? 점유자죠.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다면 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이제는 누구예요? 을인 거죠. 2번 X 건물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을은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없습니다. 다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3번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축을 갖는다. 왜요? 매매 계약 후 인도받은 매수인에게는 과실 수축권이 있기 때문에.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갑이 소유자죠. 아직도. 을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지가 스스로 팔고 스스로 인도해 준 후에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전득자인 정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법률 행위가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뭐죠? 이행 판결임을 알 수 있죠.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므로 판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2번 상속은 법률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등기 없이 상속인은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3번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왜요? 부정성 때문에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말소 등기 안에도 소멸하기 때문에 3번도 X가 되고요. 4번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도 등기할 필요가 없죠. 5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입니다.
일단 무효인 등기를 유용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권리에 관한 것이라면요. 그렇지만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가 없어요. 5번처럼 기존 건물 멸실로 건물이 신축됐다는 말은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건물, 사실에 관한 사항이 바뀐 거죠. 그때는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물권과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은 용익물권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소유권과 저당권, 담보물권은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2번. 물권의 포기는 물론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필요하고요. 3번.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돼야 되고요. 따라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가 없고요. 4번. 존속기간의 만료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죠. 단독행위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만료되는 순간 소유권을 뭐죠? 취득하게 되고요. 5번입니다. 갑의 토지의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토지에 지상권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을 지상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2번 저당권자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얘보다 후순위도 없고요. 저당권에 뭐가 설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소멸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1번. 자, 틀린 걸 쳤습니다. 1번.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 과실의 준하에 취급한다. 맞죠? 왜냐하면 과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료나 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고요. 임차는 명백히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 점유입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그럼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선이 이고 and 거기다가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요. and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악이더라도 전부를 책임을 지고요. 또는 타주 점유라도 뭐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선의의 타주 점유자는 전부의 책임을 져야 되므로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선의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이제는 선의가 아니라 악의로 바뀌는데 그 시점은 소재기 시부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사담보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권 설정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으니까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맞네요. 그죠?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1번을 보시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자주점임은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만약에 타주 점유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4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주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되고 X가 되고요. 5번 점유자의 점유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요.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앞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한다면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5번이 맞고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는 평원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고요. 또 뭐가 추정되죠? 선의임도 추정이 되고요. 소의 의사, 자주점유임도 추정이 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3번 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자임을 소유자임을 쭉 맞고요. 4번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에 나와 있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고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라도 변상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해야 되니까 잘못 없이 과실을 수취했다면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4번은 뭐죠? X가 되고 4번이 대비되는 거죠. 5번 자신만의 점유와 전점유자와 합산해서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합산해서 주장할 때는 뭐가요? 하자가 승계된다는 점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4번 문제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전,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매수인 을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죠. 근데 무효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게 되니까 결국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야 돼요? 적용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점유자란 이유로 과실을 수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의의 점유자야 되니까 1번 을이 악의 경우에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2번 필요비나 유익비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비의 경우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서 목적물이 뭐예요? 건물이고 매수인이 점유해서 사용 수익했죠. 그 말은 뭐죠?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고요. 3번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은 유익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선의 을은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사용이익은 수취한다 반환할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의 비용상환 청구권인데요.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는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시입니다. 반환할 때. 다시 말하면 필요비도 반환할 때 청구하고요. 유익비도 뭐죠? 반환할 때 청구하는 거니까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 맞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2번 현존이익이 되려면 선이익이고 뭐 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이라는 말은 타주 점유라는 얘기니까 전부를 배상해야 되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필요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악의 점유자에게도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일단 유익비는 계량비를 말하죠.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법원이 한 달 후에 지급해라, 2달 후에 지급해라 이렇게 이행기간을 뭐 할 수 있어요?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익비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필요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한 회복자는 법원의 상환기간 허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했다면 과실을 반환하고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대가를 변상해야 되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소유권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